제4강좌 교육심리학이 말하는 인성교육입니다. 아이의 인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경험을 통해 형성됩니다. 특히 부모와 교사, 친구와 주변 환경은 아이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어른들의 좋은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교육입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본보기가 좋은 인성을 키웁니다. 제4부 교육심리학이 말하는 인성교육.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야 좋은 교육이 시작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아이를 잘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언제나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같은 말을 여러 번 해도 듣지 않는지, 왜 어떤 아이는 칭찬에 힘을 얻고 어떤 아이는 쉽게 자신감을 잃는지, 사춘기가 되면 왜 부모의 말보다 친구의 반응에 더 민감해지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과 성장 과정을 이해하는 교육심리학이 필요합니다. 세계의 교육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성장하는지, 도덕성과 책임감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부모와 교사의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혼자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 존중받는 경험, 스스로 생각할 기회, 좋은 어른의 본보기,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경험을 통해 인격을 형성합니다. 인성교육은 아이를 통제하거나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올바른 행동을 반복하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먼저 스위스의 심리학자 장 피아제는 아이를 작은 어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성장 단계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릴 때는 혼나지 않기 위해 규칙을 지키지만 성장하면서 규칙이 왜 필요한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하면 안 될까? 내가 그 친구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하며 스스로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효도 역시 무조건 부모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교육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베풀어준 사랑을 이해하고 감사의 마음을 스스로 표현하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피아제의 연구는 인성교육이 규칙을 외우는 교육을 넘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사람이 성장하면서 신뢰와 자율성, 자신감과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과 보호를 받은 아이는 사람을 믿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거나 모든 일을 대신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고 작은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경험하게 해야 책임감이 자랍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때 성적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노력한 과정, 친구를 도운 행동, 맡은 일을 책임있게 수행한 모습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춘기가 되면 아이는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잘못은 바로잡되 아이의 존재 자체는 존중하고 가능성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삶을 들으며 자신이 많은 사랑 속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 믿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러시아의 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는 아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사는 정답만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도 자녀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기보다 생각할 기회를 주고 필요한 만큼 도우며 스스로 해낼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학교의 협동학습에서도 학생들은 서로의 의견을 듣고 역할을 나누며 협력과 배려, 책임을 배웁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도 훌륭한 교육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자녀도 부모의 생각을 들을 때 공감하는 능력이 자랍니다. 조부모님께서 들려주시는 가족의 역사와 삶의 경험 역시 책에서 배우기 어려운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비고츠키의 연구는 인성교육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대화하며 함께 실천하는 교육임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로런스 콜버그는 도덕성도 성장 단계에 따라 발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처음에는 벌을 피하거나 칭찬받기 위해 착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사회의 규칙을 이해하고 더 성숙해지면 아무도 보지 않아도 양심에 따라 옳은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인성교육의 목표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주운 물건을 돌려주고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하며 부정행위를 할 기회가 있어도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삶과 희생을 이해하고 감사와 책임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중요한 도덕적 행동입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아이들이 어른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 배운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고 말하면서 가족에게 거친 말을 한다면 아이는 말보다 행동을 따라 배웁니다. 반대로 부모가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잘못했을 때 사과하며 자신의 부모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는 생활 속에서 존중과 효도를 배웁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공정하게 대하고 약속을 지키며 성적이 낮은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학생은 책임과 신뢰를 배웁니다. 부모와 교사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사과하며 행동을 바꾸는 모습 역시 훌륭한 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의 가장 강력한 교과서는 어른들의 실제 삶입니다. 발달 심리학자 유리 브론펜브레너는 아이의 성장에 가정과 학교뿐 아니라 친구와 지역사회, 언론과 문화, 국가의 제도까지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도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존중과 배려를 배워도 인터넷에서 폭력과 조롱을 반복해서 접한다면 교육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문제를 학생이나 부모 개인의 책임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학교와 소통하고 학교는 학생을 세심하게 살피며 지역사회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가정학교 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는 아이의 능력을 시험 점수와 암기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서로 다른 재능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적은 조금 부족해도 친구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며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학생이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은 하나의 기준으로 아이를 평가하기보다 각자가 가진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수고를 생각하고 조부모님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경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도 키워줍니다.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은 친구와 이웃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넓어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육심리학자들의 연구 방법은 서로 달랐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피아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 에릭슨은 사랑과 신뢰 속에서 형성되는 건강한 자아, 비고치키는 관계와 대화, 협력, 콜버그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성, 반두라는 어른의 행동과 모범, 브론펜브레너는 가정학교 사회의 공동책임, 가드너는 아이마다 다른 재능과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연구가 전하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아이들은 사랑 속에서 성장합니다. 존중 속에서 자신감을 얻습니다. 좋은 본보기를 보며 행동을 배웁니다.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협력과 책임을 익힙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좋은 습관과 인성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인성교육에는 사랑과 존중, 대화와 모범, 올바른 훈육과 반복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교육심리학이 말하는 인성교육은 결국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며 생활 속에서 올바른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효도는 이러한 인성교육을 가정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교육입니다. 좋은 학생을 넘어 좋은 사람으로 키우는 교육.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5부 청소년 발달과 가정교육을 통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의 발달 특징과 연령에 맞는 교육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부모 되기 운동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는 좋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올해 좋은 아버지상 수상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효도문화협회와 좋은 부모 되기 운동 본부에서는
자녀들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좋은 부모 되기 학부모 강좌를 영상과 책자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효도를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손자 손녀가 추천하는 가족효행상을 시행하고 학교별 가족효행상 수기집을 제작해 드립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효도잔치 페스티벌도 진행하며 효행을 실천하는 가정의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과 고희연을 소중한 가족 기록 영화, 영상 자서전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 되기 학부모 강좌에 함께하실 강연자를 초대합니다. 효도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문의 전화는 02-2273-9090입니다.